네, 안녕하세요. 국어 담당하고 있는 홍리슬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우리 시험 친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가고 첫 시험이라서 중학교랑은 되게 느낌이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죠? 나 분명 중학교 때 한 것만큼 했는데 내가 예상하던 성적이랑 나랑 좀 달라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첫 시험이니까 우리 나머지 시험 앞으로도 잘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내서 오늘 같이 분석하고 기말고사까지 같이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메가스터디 성북에서 한정여고 친구들과 함께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대치강이라고 하는 대치 쪽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26학년 중간고사 이제 예상 1등급 친구들이 한 절반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우리 친구들이 호응을 잘 해준 덕분에 기말고사까지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고사 분석하고 나서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소개 간략하게 하고 오늘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중간고사 간략하게 총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친 친구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우리 객관식 24문제 나왔고 서술형 2문제 나왔었죠. 객관식은 문학 이제 12문제, 그 다음에 문법 10문제, 독서 2문제, 그리고 서술형은 문학이랑 문법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됐었어요. 자, 먼저 문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소설이 총 범위였어요. 객관식 12문제 나왔고 서술형 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로 들어와 있는 모든 작품들이 한 번에 복합 출제가 됐었어요. 가에서 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공통점 물어보는 문제, 차이점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었고요. 그리고 헷갈리는 선지들이 조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표현법이 나오고 뒤에 내용 설명이 나오면 앞에 표현법은 맞게 제시해 주셨는데 뒤에 내용 설명이 틀린다던가 아니면 단어 하나 차이로 이 친구가 적절한 것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변한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는 제가 실제로 분석했을 때와 달리 좀 높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미공시 외부 지문은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교과서 작품은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땅끝 나왔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왔고 하지만 이제 첫 외부 지문인 첫사랑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는 시험 나온다고 이미 학교 선생님이 다 언급해 주셨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은 전부 다 꼼꼼하게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나오니까 봐라 라고 한 수준이라고 하셨었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친구들은 감나무와 백상노별곡이라고 하는 3월 복합 지문을 같이 수업 진행했었습니다. 자, 문법은 작년이랑 조금 다르게 의문의 변종 파트 안에서만 출제가 됐었어요. 객관식 10문제 나왔고 서술형 1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문법 문제를 좀 잘 풀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조금 필요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탈락이 뭔지, 교체가 뭔지, 국외음화의 정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음체계, 모음체계 이런 애들을 잘 알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풀이 시간이 조금 필요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모두 고른다던가 아니면 이 중에서 하나만 틀린다던가 하는 걸 이제 골라내는 유형의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다소 걸렸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출제된 친구들은 수업에서 다루었었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대표적인 단어들 위주로 출제가 됐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과 다르게 적어야 할 정보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난이도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었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 친구들 특히 서술형 받은 거 보니까 문장 전체를 적어야 하는, 문장 전체의 변동을 적어야 하는데, 뭐 그 중에서 하나 연음이 미스났다던가 하는 친구들이 조금 다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아쉽지만, 기말고사 때는 그런 유형 잘 대비해서 감점되지 않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문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장문이 견해를 밝히는 글쓰기 단원이에요. 그 막, 탄소중립 나오고, 학습 활동으로 패스트 패션 나오고 그랬었던 단원을 우리가 장문이라고 부르거든요. 객관식 두 분항으로 출제가 됐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얘기했었던 것처럼 난이도 굉장히 평이했었습니다. 애초에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해주신 내용이 교사용 교과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본문 내용 잘 숙지하고 학습 활동 우리 친구들이 잘 암기하기만 했었으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여기에서 틀린 아이들은 제가 지금까지 거둔 바로는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쉬웠고 제가 강조했었던 부분에서 전부 다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기말고사에서도 화법 작문, 그러니까 토론하는 영역은 출제가 될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처럼 교과서에서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작문 영역은 교과서의 중요도가 좀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부터 좀 차근차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시, 고전시, 고전소설로 나눠놨는데요. 자, 현대시 복합부터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첫사랑은 거의 19년부터, 여러분 19년에 우리 지금 고1 친구들 몇 살이었죠? 까마득하죠. 그때부터 한성여고에서 출제됐었던 정말 단골 지문이에요. 그게 올해도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서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교과서 지문에 해당됐었고요. 감나무는 3월 모의고사 복합 지문으로 출제됐었던 영역이고 땅끝도 마찬가지로 교과서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현대시 복합을 한번 보시면 교과서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네, 그리고 3월 모의고사랑 학교에서 제시해주신 프린트 위주로 출제가 됐었다. 그리고 한성여고 학생들은 알겠지만 우리 절정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가 결국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빠졌었던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좀 있었죠. 그죠? 이제 그걸 제외하고도 이렇게 네 지문 출제가 됐었고요. 1번부터 6번 그리고 서술형 1번까지 이 복합 지문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대체로 표현법, 시상전개의 특징, 그리고 그 시를 보면 교과서적으로 너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서 문제들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에서 강조했었던 학습 목표랑 연관되었었던 포인트들이 대체로 정답 선지로 출제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전시가 복합은 동짓달 기나긴 밤이랑 백상로 별곡이라는 문제가 묶여서 같이 출제가 됐는데 우리 동짓달 기나긴 밤은 학습 활동에 들어가 있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프린트로 외부 지문이 나가는 것보다 우리 한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범위 내에 해당하는 학습 활동을 본문처럼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냥 동짓달 기나긴 밤이 학습 활동에 나온다라고 해서 교과서 본문이랑 연계해서 보고 끝, 이게 아니라 그 지문을 따로 떼서 얘 음보율은 뭔지, 전개 특징은 뭔지, 중요한 내신 포인트들은 뭔지를 아예 개별적 지문처럼 봐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아마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백상로 별곡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3월 모의고사에 포함됐었던 지문이에요. 가사 지문으로 굉장히 뚱뚱하고 길었는데 선생님이 중간을 싹둑 끊으시고 중략으로 문제를 출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시어의 대조가 발생했다라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서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뭔지를 해석하는 내용일치 문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다만 진도를 나가지 않은 지문이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한성여고 학생들 부담이 조금 컸었을 거예요. 물론 학원에서는 이걸 다 수업을 했었던 내용이고 그 안에서 출제가 됐었지만 해설까지 같이 공부하는 꼼꼼함이 필수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짓달 기나긴 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습활동에 포함된 범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범위 다 들어와 있는 학습활동은 본문처럼 다루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전소설 이생규장전은 마찬가지로 그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본문의 학습활동으로 수록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진도 문제상 미스터 방은 기말고사로 넘긴다고 말씀하셨고 그 학습활동인 이생규장전만 출제하셨어요. 다만 학습활동에 수록되어 있는 범위 외의 가장 지문 앞부분과 가장 거의 끝부분이 같이 출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봐야 하는 양이 다소 많았다. 요 지문에 한해서는. 그리고 이생규장전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는 선지 구성이 다소 있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분석했어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문학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교과서 범위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현대시 2개, 동짓달 기나긴 밤, 이생규장전 일부분이 끝이었고요. 나머지는 학교 프린트 그리고 3월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꼼꼼하게 문학 문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4가지로 우리 이번 시험 유형을 나눠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작품 표현법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1번, 2번, 3번, 7번, 10번이 여기에 해당됐고요. 작품에 예를 들어서 시면 무슨 표현법 사용됐는지, 여기 의인법 어디 쓰였는지, 서리법이 뭔지, 어디 쓰였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서술 기법들을 질문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작품에 대한 기본적 암기가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는 정말 많이 풀어봤는데 내가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나 문제는 진짜 많이 풀었는데 왜 이 선지를 보니까 모르겠지? 하는 친구들은 암기가 빠져서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한성여고는 이제 점점 수능식의 느낌을 주시기 위해 수능의 개념을 쌓을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해 주세요. 그래도 내신은 내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암기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어와 구절의 의미입니다. 작품 속 시어나 구절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내가 외워서 시험장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해석 그리고 암기가 요구되는 범위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8번, 9번인데요. 8번 같은 경우에는 학습활동 지문과의 비교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포함된 학습활동이 교과서 본문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보기 지문으로 외부 지문처럼 활용되기도 하니까 정말 다양하게 엮어서 공부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9번은 지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절 해석하는 문제였어요. 백상로 결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렵고 그리고 수업도 그렇게 꼼꼼하게 하고 넘어간 포인트가 아니다 보니까 아예 보기를 통해서 백상로 결국은 이러이러한 작품이고 화자는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하면서 학교 선생님께서 지문을 주셨어요. 그 보기 해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맨 마지막 줄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10점짜리로 좀 배점이 높았는데 다행히 부분 점수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심 시어의 의미 서술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작품 시상 전개 방식을 서술하는 문제 좀 두 가지가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시어 땅끝의 의미 변화, 그 다음에 시상 전개 방식이 어떤지를 질문하는 문제였었고요. 조건에 맞춰서 서술하는 연습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성여고 친구들이랑 시험 대비할 때 매번 실전 모의고사랑 복습 테스트로 조건 안 맞추면 감점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OMR 쭉 걷어가지고 맞게 썼는데 이거는 뭐뭐 했음이라고 썼기 때문에 나는 이걸 너를 맞았다고 해줄 수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거의 동일하게 문제 출제됐었으니까요. 기말고사에도 우리 한성여고 친구들은 서술형 조건 맞춰서 쓰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문법 문제 분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음 모음 체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이거는 제가 올해 상반기에 한성여고 설명회 하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몇 학년 범위일까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의문이라고 하는 단원의 범위였었어요. 근데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의문의 변동 단원이라고 하는 게 풀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의문의 변동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유형을 두 문제를 내셨어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을 두 문제를 내셨고요. 과거 내용에 대한 꼼꼼한 복습이 필요합니다. 저희 기말고사 때는 문법 요소라고 해서 문장 단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좀 중학교 때 배웠었던 주어, 서술, 목적어, 보어, 문장의 기본 구성이 뭐였었더라? 이런 거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충분히 그런 문제를 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은 다 의문의 변동 문제였습니다. 교체, 탈락, 축약, 첨가가 골고루 출제가 되었었고요. 의문 변동의 표기 적용 문제를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그 의문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것과 안 된 것을 구분하라고 하는 문제였었는데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 고르기 문제가 출제되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기본 개념 꼼꼼하게 암기하고 좀 중심이 되는 단어들은 내가 이미 수업 시간에 다 가지고 갔었어요. 좀 빠르게 쳐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술형 2번 의문의 변동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문장 전체를 소리나는 대로 적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감점당한 친구들 너 왜 감점당했니? 하고 물어보니까 다 연음 때문에 감점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의문의 변동은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밥 먹음이라고 하면 먹음이라고 쓰면 안 되고 먹음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놓쳤다던가 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기말고사 때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좀 대비 꼼꼼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문변동 명칭과 유형을 모두 적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면 절대로 가져갈 수 없는 문제였었습니다. 네, 다음은 장문 문제 분석하겠습니다. 두 문제 출제가 됐고요. 하나는 매체 자료 활용, 하나는 글 붙여쓰기 유형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말하면 어려우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습활동 여러분 패스트 패션 기억나시죠? 이제 그거를 글에 녹일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거 제가 분명히 직전 모항 때도 이게 시험 문제 요 파트에서는 무조건 여기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그대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글 고쳐쓰기는 교과서에 제시된 본문의 전개 방식 쭉 보고 고쳐 써야 할 부분이 어디였는지 체크하면 되는 정말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였어요. 만약에 내가 한성여고 학생인데 이번에 시험 보고 여기에서 틀렸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공부가 아마 꼼꼼하게 안 된 친구였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기말고사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학, 문법, 그리고 화법과 작문이라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일단 문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본문, 서사, 그러니까 소설 갈래가 무조건 들어갈 거고요. 급 갈래와 교술 갈래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만 포함됐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친구들이 갈래별 특징을 익히는 부담이 되게 작았어요. 왜냐하면 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서사도 나오고 극도 나오고 수필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연계돼서 학습활동까지 같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때 탈락됐었던 이육사 시인의 절정이 기말고사 때 다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미 진도 나간 반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서정, 서사, 극, 교술, 그러니까 시, 소설, 수필, 극 이게 다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범위 굉장히 많아질 거니까 우리 미리미리 좀 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모의고사 범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모의고사 나 이거 낼 거야 라고 하시면 또 이번처럼 마찬가지로 수업은 꼼꼼히 짚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저한테 들고 와서 모의고사 이거 나간대요 하고 연계해서 수업해야 하고요. 대비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활동도 교과서 본문처럼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암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국어 내신은 무조건 암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암기에다가 적용 능력까지 더해지는 게 국어 내신이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함정선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법은 이번에는 문법 요소 단원이 출제될 거예요. 문법 요소가 뭐냐면 높임법, 그리고 피동, 사동, 부정, 인용 표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법 요소라고 하는데 시간이 암기하는데 조금 많이 들어가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개강할 때 3시간, 4시간을 그냥 다 문법으로 진행해버릴 예정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좀 시간 소요가 많은 단원이니까 또 헷갈리는 선지 구성돼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기본 개념 잡아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대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 당연히 다져야 되고요. 고난도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다만 한성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식 밖의 단어를 내지는 않으세요. 이게 뭐지? 난생 처음 보는데? 이런 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나올 만한 외부 지문을 저랑 마무리 테스트 과제로 계속 복습하다 보면 문법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에 대비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조건 맞춰 쓰는 거 우리 친구들이 진짜 못해요. 작문하라고 하면 분명히 뭐뭐 했다라고 하라고 하는데 뭐뭐 했음으로 쓰는 친구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초장부터 그런 거 대비해서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번에는 토론하는 단원이 기말고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번에 봤었던 작문처럼 교과서 바깥 범위로 출제되지는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과서 학습활동 위주로 학습해야 하고요. 얘는 빠르게 공부하고 다른 범위에서 신경 써야 해요. 그래서 제가 얘는 시험 나올 거야 라고 짚어준 것만 열심히 암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수업 나아갈 방법 총 요약드리면 먼저 문법은 개강 주차부터 개념학습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매주 꾸준하게 복습할 거예요. 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업 잘 들어야 되고요. 암기자료 주면 열심히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서술형 대비까지 다 가져가야 하고요. 화법이랑 독서 영역에서는 교과서랑 학습활동 위주로 학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 영역을 매주 복습할 거예요. 어떻게 복습하냐? 복습 테스트 칠 거고요. 마무리 테스트, 단답형, 서술형으로 계속 치면서 총복습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제 수업 소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번 상반기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큰 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4가지 수업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학교에 오면 제가 과제 검사하는 동안 복습 테스트를 응시할 거예요. 총 10문제 응시할 거고 그거 해설은 제가 수업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에 좀 클리닝 시간 30분에 개별 질의응답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타임 본 수업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교재는 한성여고 다 자체 교재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 테스트를 볼 건데 마무리 테스트는 복습 테스트처럼 오지선다가 아니라 단답, OX, 빈칸 아니면 서술형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무리 테스트 응시하면서 개별적으로 제가 저 뒤에 앉아서 한 명씩 뒤로 불러요. 누구 나와라, 누구 나와라, 누구 나와라 하면 이제 과제에 썼던 거랑 복습 테스트 아니면 내가 보던 마무리 테스트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서 그때그때 질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마무리 테스트예요. 자, 일단은 제 자체 교재 표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한성여고 맞춤으로 100% 자체 교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학기, 이번 중간고사에는 누적 과제집이라고 해서 주차별로 과제집을 계속 구성을 해줬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확실히 조금 덜 헷갈려 하기는 하더라고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가 이번 주 숙제예요? 이런 질문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좀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라면
주차별 과제들이 쌓여버리면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못 따라가면 내가 해야 할 양이 너무 많다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요 방식은 제가 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학기까지는 계속 주차별 과제집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요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마무리 테스트예요.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의문의 변동이고 이게 이번 시험범위였었던 이생규장전이에요. 의문의 변동 같은 경우에는 OX로도 구성되어 있고요. 의문 변동 과정이랑 그 과정 이름 적으라고 하는 단답형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문법은 이해가 빨라요. 100번 오지선 다 열심히 해봤자 마무리 테스트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OX, 그리고 빈칸, 그리고 보기에 비롯된 빈칸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리 측면인데요. 저랑 수업했었던 친구들은 아마 익숙할 거예요. 요 관리가. 일단 첫 번째로 복습은 저는 매 수업 영상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촬영한 영상은 저희 학생들 단톡방에 공지사항으로 띄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친구들 복습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복습 테스트, 마무리 테스트, 매번 2번의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수업 좀 진도 상황에 따라서 한 번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대1 클리닉 진행하고 또 추가적으로 저한테 저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수업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만 추가 수업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제가 미리 받아서 수업 같이 더 진행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막 단톡방이라고 해서 제가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고발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오늘 수업 뭐 했고 과제는 뭐가 있고 아이는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수업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복습 테스트 점수는 어떤지, 마무리 테스트는 통과인지 불통인지 이 정도만 전달하는 단톡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4주차에서 5주차 복습 테스트가 끝나면 성적표를 발송을 해요. 그 성적표가 이제 이렇게 생긴 성적표거든요. 네. 여기 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3주차까지만 하고 뒤가 잘려 있는데 1주차, 2주차, 3주차 수업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요거를 요 해당 단톡방에 보내서 학생들이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구나. 내가 지금 뭐를 정확하게 좀 모르고 있구나. 내가 그럼 어디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과제가 지금 얼마나 안 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성적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전 대비인데요. 내신 수업을 하다가 이제 수업 전날 직전 대비를 진행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전 대비 때 실전 모의고사를 우선 응시를 합니다. 한성여고 기출 유형이 반영된 모의고사고요. 헷갈리는 선지들로만 모아놨어요.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하게 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전 자료 통해서 시험 범위를 총 모음집해서 제가 필기 하나